지금 윤달이 또 걸려가지고 저도 백중이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 거를 제대로 못 봤어요. 계속 백중이 뭐 이렇게까지 늦지 않은데 9월 백중 윤 6월이 걸려서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예수제를 하는 절도 되게 많아요. 큰 절들은 예수제를 하고 예수제하고 백중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제가 있고 백중, 우란분절이 있고 우란분절이 있고 오늘이 제헌절인데 사실 7월 17일 제헌절인데 아니 맞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절자 들어가는 게 제일 레벨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날이나 일이라고 하는 거라고 뒤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가장 기념해야 될 뒤에는 절을 붙인다. 절을 붙인다. 그래서 예전에 절자가 들어가는 거는 왕조에서 정한 날 그러니까 명절이 절이에요. 명절이 절. 그리고 우리나라 절은 광복절, 제헌절, 또 뭔 절이 있어요? 3.1절 뭐 이렇게 그런 절자 들어가면 최고급인 거고 그 다음에 임금 생일도 절자를 넣어요. 임금 생일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념하는 최고의 명절은 절이에요. 뒤에 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생일은 태양절. 태양절. 태양인데 식었죠. 김정일은 광명성절. 별이야, 별. 우리 위대한 장군님은 별이야. 별 떨어졌고요. 태양은 식었고, 별은 떨어졌고, 부패 안 되게 이렇게 방부해가지고 미이라를 만들어 놓고, 파라오네, 파라오. 그렇게 해서 절자를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날짜, 날이나 일, 식목일, 그 다음에 한글날, 날하고 일은 같은 겁니다. 그냥 한글이냐 한자냐 차이고, 그거는 절보다는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절자가 들어가면 최고급이 되는 건데, 그래 놓고 안 쉬는 거는 뭔가 싶어요. 원래는 절을 붙이면 쉬어야 돼요. 근데 안 쉬죠, 지금.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헌절이 그렇게까지 쉴 게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제헌절을 절이라고 붙이면 안 되지. 제헌 기념일, 이런 식으로 붙여야지. 사실 3.1절도 절인가 싶어요. 그냥 날 정도로, 3.1 어떻게 보면 독립기념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절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성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우리가 광복을 찾았어요. 이러면 절로 해야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광복절도 사실은 절인가 싶은 생각을 좀 하죠. 왜? 우리가 광복한 것도 아니고, 강제 광복이 됐지. 조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 했으면,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금 더 역량을 갖춘 상황에서 광복이 됐으면,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했을 건데, 그냥 우리 조금 약간 얼빙한 상태에서 핵 떨어지는 바람에 광복이 돼서 일본이 패망해서 광복됐잖아요. 그 덕분에 계속 이제 주도 세력도 없고, 그러니까는 힘이 이렇게 압도적인 힘이 있다가 빠져버리니까 서로 다 지그들끼리 난가를 하다가 헛소리 해가지고 지금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신탁 반탁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의 고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거든요. 모든 세계적으로 문제 있는 지역, 역사적으로 안 그러면 지리적으로 문제 있는데 영국이 있다.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 약간 또라이 짓을 해서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일본도 우리에게 그런 좀 상처를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끝난 게 아니고, 그때 걔네들이 어떻게 놓은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그리고 또 그것과 비견해서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잘못했던 거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맨 마지막 때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호남하고 영남의 갈등을 부추긴 거, 그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현재 막 내려오고 있죠. 호남과 영남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참 이게 뭐 한나라인가 맞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는 절이에요. 우란분절. 그래서 불교가 만들어낸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이겁니다. 불교의 4대 명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과 관련된 부분이 탄생, 성도, 깨달음, 그 다음에 출가, 깨달음, 여기 1번, 이게 2번이네요. 3번,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 열반, 4번. 이렇게 4가지가 불교에서, 한국 불교에서는 요거를 이제 기념하는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4월 8일, 그 다음에 깨달음 12월 8일, 그 다음에 출가는 2월 8일, 그 다음에 열반이 2월 15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념하는 날이고, 어떻게 보면 당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개의 기념일이고, 여기에는 절자까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절자로 들어간 게 석탄절, 불탄절 해서 탄생과 관련해서, 탄생이 제일 크니까 지금 사실은 깨달음이 더 큰 거예요. 이게 탄생보다 깨달음이 더 큰 거고, 요거 시대마다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은 탄생이 제일 크다라고 보는데 원래 맨 처음에는 열반이 제일 대단하다고 봤어요. 이거는 완성된 거. 그래서 열반이 제일 대단한. 그래서 지금까지 그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게 불기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그 불기의 기준이 돌아가신 열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열반 기준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대단한데, 동아시아에서는 열반을 싫어합니다. 그게 죽음을 환기시키는 게 있어서 열반이 완성됐다라는 의미보다 갔다, 이런 의미를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반절이라고 하는 건 없고 열반제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석탄절, 불탄절 제일 어떻게 보면 큰 거고, 그 다음에 깨달음과 관련해서 성도절, 성도제일, 그건 좀 반반씩 이렇게 명칭이 쓰여요. 그래서 이게 좀 커오다가 정착이 덜 됐다. 근데 우란분절은 100%입니다. 우란분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세거든요. 이 부처님 탄생보다 더 세. 그런 의미가 되는 거는 이제 조상숭배, 동아시아의 뿌리 깊은 전통 중에 하나인 조상숭배. 이 조상숭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거를 사람숭배라고 해서 맨이즘이라고 합니다. 맨이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과 더불어서 동아시아에만 존재하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고, 이 조상숭배, 맨이즘은 동아시아에만 있어요. 물론 뭐 지역마다 조금씩은 있어. 자기 돌아가신 어른을 기리지 않고 추모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겠어. 사람이면 자기 자식이 사랑스러운 것도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부모에 대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뭐 나한테 잘해주신 어른들에 대해서 기념하고 약간 기리는 것도 다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를 종교로 만들어버린 건 동아시아가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다 있는데 그게 체계화돼서 종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은나라 때 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냈고, 이게 동아시아에서 종교가 발전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종교라는 게 이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황제 또는 임금입니다. 아니, 그렇잖아. 현실 권력에서 최강자. 그러면
이 쉽게 말해서 현실 권력자가 정신까지 다스릴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정신을 다스릴 수 있느냐? 내가 그 사람 밑에 녹은 먹더라도 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 더러워서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더러워서 내가 참는다도 있겠지. 그리고 그 사건이 성산문 때도 나오잖아. 성산문이 나중에 문초를 당할 때 세조가 네가 내 월급을 받아 먹으면서 그따위로 행동을 하느냐,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이랬더니 성산문이 안 먹었다. 네가 준 거 그대로 쌓아놨다. 그리고 끝까지 나으리라고 부르잖아. 그러다가 죽죠. 나는 당신을 임금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왜 관직에 계속해서 유지가 됐느냐? 그랬더니 성산문도 공신이에요. 공신에 넣어주는 공신. 그러니까 역할을 한 공신이 아니고 협조자가 필요하니까 넣어준 공신.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걸? 대통령 지금 인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넣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나랑 안 친해. 별로 친한 건 아니야. 내 밑에서 막 개처럼 기어가지고 가신처럼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금 발탁이 될 거고, 그거 봐줘야 될 사람. 그 다음에 내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능력도 있고 어느 정도 명망도 있고 나랑 그렇게 뭐 친한 거는 아닌데 반대도 아니야. 그러면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친한 놈들도 물타기가 되거든. 저거 능력도 없고 개처럼 기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만 다 넣으면 욕먹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율을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명망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은 보기도 좋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산문도 들어가는데, 성산문은 끝까지 이제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나으리라고 그렇게 끝까지, 야, 그 진짜 뚜껑 열리는 일이거든. 세조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뭐냐면, 나는 당신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아. 임금으로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정신도 그 사람을 따라야 됩니다. 원래는 정신도 그래. 이게 동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동아시아의 특징. 만약에 동아시아가 아니라면 정신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동아시아의 문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그걸 겪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근로시간을 줄이겠다, 뭐 주 5일제에서 더 줄이겠다, 뭐 어쩌고 막 이상한 소리들을 하거든요. 뭐 이상한 소리까지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바뀌어가고 있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저희 어렸을 때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해. 수당이 나왔느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집에 가서 일을 해. 주말에. 그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출근해서 도장만 찍고 사우나로 가는 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줄 모르고 해. 야, 그게 참 이게 뭔가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해요. 아니, 이거 다 유교문화랑 관련된 거예요. 유교문화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직장 시간 끝난 뒤에 상사가 카톡을 보내도, 개인적인 게 아니면 업무랑 관련된 카톡을 보내면 밑에 사람이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라고 하는 시절이야. 이런 거를 보내서 네가 되겠어? 이게 지금 업무 시간이 아닌데 어디 주말에, 이렇게 시절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일과 일 아닌 걸 구분하는 시절이 된 거고, 예전에는 일과 일이 구분이 안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직장 상사가 이사를 가면 밑에 직원들이 가서 이삿짐을 날러. 아니야, 옛날 얘기야. 그건 뭐냐면,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가족적인 거, 그리고 정신적인 게 다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교적 생각입니다. 유교적 생각. 그래서 놀랍게도 불효하고 불충은 대등관계입니다. 유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게 맞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이유는 반란을 줄이려고 해요. 반란을 줄이려고. 무능한 사람이 집권하고 있을 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줄이는 안전제도로 가족까지 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연좌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 가족의 내 혈족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야. 뭐 3조기 멸하네, 9조기 멸하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되지. 아니 내가 나 한 몸 죽는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해. 근데 내가 그냥 죽어. 그러면 아유 뭐 한번 인생 한번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내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안 그러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내 한 몸을 희생해 보겠다. 가능하지? 아유 자식이 4명 있고 애가 지금 중고등학교 지금 아직 대학도 졸업 못했어요. 야 이러면 그 직장도 비슷할걸?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고 미혼인 경우에는 기분이 나쁘면 때려칠 수 있지. 근데 밑에 줄줄이 달렸어. 더러워서 참아야죠. 그렇지 않을까? 너무 슬픈 일이긴 한데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는 이러한 전체를 묶어버려요. 그게 마치 연좌제가 있으면 함부로 못 움직이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그거를 연좌시켜버리는 게 효하고 충을 등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효라는 말이 있고 중국은 효충이에요. 우리는 충효고 중국은 효를 더 강조해. 우리는 충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게 대등관계로 연결점을 가져. 그러니까 충효가 왜 한 단어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별 생각이 없는 거지. 충효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잖아.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는 거고 직장은 때려칠 수 있는 거고 부모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야 되는 대상이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직장은 내가 때려칠 수도 있고 직장이 나를 뱉어낼 수도 있어요. 너 그만둬를 시전당할 수 있는 거죠. 지금 50 넘으면 너 그만둬가 되잖아. 연차가 차고 잘리는 게 또 아니고 눈치껏 봐가지고 난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나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요즘은 그렇게 한다는데? 명태를 권유하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출근은 하는데 일은 없습니다. 야, 참, 아니, 그걸 대놓고 얘기한다는 게 너무 잔인하지?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양쪽 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호구가 걸린 사람은 버텨야 되는 거고 직장 입장에서는 야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내가 저걸 계속 안고 가기는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을까? 뭐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참 좀 깝깝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나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나를 버리지는 못하잖아. 안 끊어지잖아 이게. 뭐 장윤정이나 뭐 박수홍이나 끊어졌는가 모르겠다.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저게 끊어지겠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걸 뭘 어떻게 끊어? 그냥 말로만 끊는 거지. 돌아가시면 상속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글로 이렇게 연결이 다 되도록 돼 있을 거예요. 싫든 좋든 기본 혈연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하고 충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충은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있는 거고 효는 그지 같아도 끌려가는 게 효예요. 가족은 자식한테도 끌려가는 거고 부모한테도 끌려가는 거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개지랄을 하면서 쌍욕을 박지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가족이 너무 이상한 사람 하나 걸리면 인생이 피곤하다 진짜. 그거 안 걸린 것만 해도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또라이 하나 걸리면 그리고 또라이 중에 최강은 마음 착한 또라이거든. 마음은 착하고 참 순둥한데 뭐만 벌리면 사고를 쳐가지고 끝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뭐하러 사나 몰라. 이렇게 나오면 아 미친다 미쳐 씨. 돈은 지가 다 해먹고
아니 지가 차라리 썼으면 뭐라고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말아먹고 아니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지가 더 짜. 그 미치지. 차라리 띄어먹고 지나 잘 살고 이러면 아유 씨 재수 더럽게 없네 이러면 될 건데 와 참 피곤하지. 가족은 쉽게 잘 안 끊어지는 구조인데 아무리 서로 따르게 살아도 너무 중내사내 소리가 계속 나오면 못 도와줘도 피곤하고 도와줘도 피곤하고 야 진짜 보통 일 아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족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그게 이제 종법제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지능적으로 짠 겁니다. 그래서 불충이 곧 불효와 연결시키게 그러면 연자재 같이 늘어나면서 약간 더 부담이 있어서 반란이 상대적으로 줄죠. 그러니까 기업을 배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직장을 배신하는 게 임금을 배신하는 게 부모도 배신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그게 못된 동아시아가 발전하지 못하게 된 가장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큰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내일 같이 한다. 그건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일 안 하고 기업이 망하든지 간에 월급은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근로시간은 줄여줘야 되고 그러면 근로를 안 하겠다는 뜻이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근로를 할 수도 있지. 수당을 줘야지. 그게 뭐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사건이잖아. 아니 맞잖아. 그러면 현대는 또 어떻게 하느냐? 미국으로 공장을 빼버리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 당장에 맞는 행동이야. 나한테는 이익이지. 나한테는 이익인데 중장기적으로 내 자식은 도대체 어디 취직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뭐 요즘 제도가 대부분 비슷해요. 요번에 정부에서 돈 준다며. 얼마나 좋아. 아유 정부에서 돈을 주고. 야, 난 노르웨이 같은 나라면 내가 노르웨이나 카타르 이런 나라면 내가 참 좋겠다. 그런 데는 기름이 나오니까 그걸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이 나니까 그냥 줘도 돼요. 그냥 수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소득 발생분을 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빚을 내서 주죠. 원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빚을 내서 주면 아니 당장 받는 사람은 좋지. 누가 갚나. 누가 갚나. 결국 네 자식이 갚는 거야. 내가 받는데 내 자식이 갚는 거야. 그럼 누가 갚을 거야 그거를? 누가 갚는 거야? 어릴 때 받고 커서 갚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받고 튀는 거고 젊은 애들은 받고 갚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부족분 먹고 튄 사람 거는 이제 손자가 갚는 거지. 아니 그렇게 가는 거지. 누군가는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빚이 너무 많아지면 이자 부담이 커서 국가가 안 돌아가요. 국가 세수 중에서 이자를 내야 되는 비중이 너무 커지는 거야. 우리도 그거 있잖아. 지금 아파트 뭐 이런 거 영끌로 사가지고 빚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자 부담이 너무 크면 월급을 받자마자 이자로 다 나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되는 거지. 이 법칙을 유일하게 초월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이 법칙의 굴레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잉크로 찍으면 되지. 찍으면 되지. 되게 좋은 거예요. 100조가 부족합니까? 돌리면 됩니다. 야, 미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돌리면 돼요. 우리는 돌리면 난리가 나죠. 국가가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돈이 풀리면 물가가 치솟고 뭐 이렇게 되겠죠. 몰라 뭐 형편이 어렵다니까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저게 잘못하면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될 수도 있어.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작두같이 되면 돼. 마중물이 되면 그걸 원하는 거야. 그게 대박.
네, 그러니까 돈이 좀 들긴 했지만 마중물 우리가 작두 예전에 할 때 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펌프질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 마중물을 넣는 거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살리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저도 그 작두 예전에 해보면 그 작두라고도 하고 펌프라고도 하고 뭐 이러던데. 근데 그거 이렇게 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 그거 이제 좀 잘 못하는 사람 있으면 바가지로 물만 먹고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올라와요. 그 시점에 적절하게 이렇게 딱 당겨줘야 되잖아.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밑에 걸 끌어올리는 거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생각도 있어.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뭔가 많이 안 좋은갑다 이런 생각도 있어. 근데 선심성이면 사실은 굉장히 더 위험한. 그리고 많이 주면 고마운데 그 정도 줘가지고 그렇게 고맙지도 않은데 내가 합장주 주는 거랑 똑같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안 고맙거든.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뭐 몇천 원이나 한다고. 정답. 정답. 그런데 그게 100명, 200명이 되잖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 15만 원 주면 그걸 15만 원을 받고 너무 감동해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금액은 아니거든. 그런데 국민 전체한테 준다고 생각해봐. 와, 그거 대기업을 몇 개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 그렇다니까. 대기업이라고 해봐야 그 자산 가치가 그렇게 자꾸 삼성을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안 커요. 시총 이런 거 봐봐. 그러면 몰라. 현대전자도 한 50억, 50억도 안 되나? 뭐 그 정도 될걸? 그래서 그게 적은 돈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이상한 소리들을 요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좀 둔감한 거야. 일론 머스크는 500조라는데요, 재산이?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우리나라 주식을 다 팔아도 엔비디아의 절반도 안 될걸? 세상에 참. 세상이 놀랍지. 나라를 팔아도 엔비디아 절반이야. 절반도 안 돼. 지금 시절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돈에 대해서 둔감해서 그렇지. 대기업도 몇 조면 대기업이에요. 몇 조면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막 10조 이상 넘어가면 진짜 큰 기업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몰라.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복지보다는 성장 동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 물론 뭐 예전에 4대강하고 자원외교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내가 봤는데 그건 도대체 자원외교는 도대체 뭐가 있었나 그 뒤로. 아니 선택은 맞았어. 제가 보기에는 선택은 맞았어. 자원외교가 필요했던 거야. 다 날렸다고. 어떻게 그렇게 기업하시던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감이 없지? 들어갈 만한데 야, 그 돈이면 그때 엔비디아 샀다. 그 자원외교 돈으로 엔비디아 기업을 샀다. 그 당시에 샀으면 야, 깝깝하죠. 그래서 이렇게 동아시아는 임금이 정신까지가 관장합니다. 정신까지. 네, 정신까지 관리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니 무슨 월급 준다고 뭐 정신을 관리해. 정신은 정신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물질과 정신.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요렇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라고 생각한 거고.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심신이 이런론이라니까. 그러니까 몸과 정신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밖에 정신이 존재할 수 있느냐,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건 죽은 뒤에 잠깐 있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눈가를 이렇게 한번 눌러봐. 눈을 뜬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앞쪽으로 검은 동자를 해놓고 거기서 눈을 감고 이렇게 눌러봐. 눈을 어떻게 띄면 앞에 전뱅이가 보이거든? 이렇게? 그거는 에너지가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빛이 지금 보이는 게 아니야. 잠깐 내가 누르니까 뭐 안압에 의해서 조정이 잘못돼서 뭐가 이렇게 헛게 보이는 거지. 그거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잠깐 가는 거지. 왜? 진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진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예. 맞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얼마 못 가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체 밖으로 벗어난 영혼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눈에서 헛게 보이는 걸 계속 지속 가능을 높이려면 계속 누르면 되죠. 계속 누르면 되죠.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한 에너지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사는 영원히 지내는 게 아니고 몇 대까지만 지내다가 끝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실체적 에너지를 가졌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중간에 끝낸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심신이론론이라는 뜻이에요. 심신이론론이에요. 그래서 영혼 밖에 따로 육체 밖에 따로 영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드렸었는데 왜 동아시아 사람들은 장애인을 그렇게 심하게 차별했느냐. 그 이유는 육체의 장애가 곧 정신의 장애이기 때문에. 그리고 놀랍게도 죽은 뒤에도 장애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거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목 없는 귀신이 될까봐. 요번에 그거 있어요. 제가 가을에 10월 말쯤에 낙양 갈 건데 제가 장담하는 코스가 3군데 있습니다. 중국에. 그게 서안, 장안, 그 다음에 낙양, 그 다음에 오대산. 최고 코스입니다. 최고 코스입니다. 그거는 기회 있을 때 가는 게 좋을 걸. 최고 코스. 장안은 13개 왕조의 수도, 낙양은 9개 왕조의 수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적이 대단한 거지.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뭐 넣었냐면 관님을 넣었어요. 관우무덤. 관우무덤. 관우무덤은 2개가 있거든요. 머리무덤, 몸무덤. 결국 관우가 잘려서 사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려서 사망하고 같이 봉합이 안 됐어요. 봉합이 안 됐어. 그래서 따로따로 무덤을 쓰게 됐는데 그때 나무로 깎아서 넣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결손 부분을.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재밌어. 동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야. 아니 어차피 묻었고 죽었고 묻을 건데 그걸 나무로 깎아서 마네킹 같이 넣는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머리가 없어. 아니면 뭐 머리만 있어. 그럼 밑에 깎아가지고 몸을 깎아놓으면 내가 그거 움직일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짓인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장애가 되면 죽은 뒤에도 몸이 없는 머리만 있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라도 깎아주면 그게 보완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화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뭐가 터지면 꼬매서 입관을 하고 화장을 한다니까? 굳이 안 꼬매도 돼. 이미 돌아가셨다니까? 아니야. 돌아가시기 전에는 꼬매고 뭘 해야지. 최대한 살려야 되니까. 지금도 해요. 똑같은 룰입니다. 똑같은 룰. 만약에 그거 안 꼬매 놓잖아? 안 꼬매 놓고 팔이 내가 잘렸어. 그럼 붙여놓고 화장한다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화장하면 땡인데. 죽은 뒤에 팔이 없다. 죽은 뒤에 팔이 없다. 그거 돌아가셨다고 아무렇게나 붙이지 마. 그냥 반대로 붙여놓으면 손등이 손바닥 된다. 손등이 손바닥 된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보는 문화. 하나로 보는 문화. 그게 동아시아의 특징이고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물질은 물질이고 정신은 정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 물질의 관리자가 황제나 임금이고 정신의 관리자가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요 둘은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식의 생각이 지금 서구적인 생각이 동아시아로 들어와서 물질이 곧 정신과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같이 집에 가서도 죽는 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아니 그렇게까지 주말에 일을 갖고 가서 왜 해요? 90년대인가 보면 그거 있었거든요. 너무 우리나라가 일을 많이 한다고 뭐 하루에 뭐 10시간 뭐 어쩌고저쩌고 뭐 12시간도 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정부에서 일을 많이 시키지 말라고 계속 기업에 압력을 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갖고 가서 해. 아니 그게 그만하라는 뜻인데 강제로 소등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기업을 소등시켜. 우리가 뭐 게임 못하게 하려고 애들 게임 못하게 하려고 뭐 그런 거 차단하듯이 뭐 소등시키는 경우들도 있었어. 뭐 집에 갖고 가서 해. 지금은 너무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는 사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는 굉장히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정도 올라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던 분들이에요. 당신들이 희생을 하신 거지. 월급 곱하기 몇 배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하냐?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과 이제 나눠보면 일과 휴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휴식이 어디 있어? 그냥 일 자체에서 쉬는 거지. 달라요. 이게 지금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 문화가 발전해요. 이쪽도 세력이 상대적으로 세니까. 물질이 원래는 눈앞에서는 법보다 주먹이라고 물질이 세요. 물질이 세. 하지만 요거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네가 평생 살아가는 시간, 길어야 100년이야. 이거는 1000년 만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더 시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쪽으로 갈 때도 있고 이쪽이 주도권을 가질 때도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카노사의 굴욕 이런 거 보면 교황한테 파문당해가지고 왕이 와서 무릎 꿇고 눈밭에서 잘못했어요를 비는 경우도 있고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왕인데 이혼하고 싶은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네. 아이씨.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탈퇴. 이렇게 해서 영국이 성공회를 만든 거잖아. 우리 조금 빠져. 그러고 보면 영국 놈들이 원래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 이유도 빠져. 빠지고. 내가 보기엔 빠진 선택이 잘한 것 같은. 이유에 묶여 있어봐야 별로. 저게 너무 등치 크고 약간 무능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종교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요게 상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이렇게 되면 종교가 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제사의 리더가 그 집의 가장이잖아. 남자고 가장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종교인이어야 돼. 쉽게 말해서 유교인이어야 돼. 근데 지금 어떠냐면 다른 종교를 갖고 내가 제사의 주관자가 될 수도 있어.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인이야. 불교인이야. 뭐 이래.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믿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 이렇게 가끔 근데 집안에 제사를 지내야 되네. 그래서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유교가 공중분해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제관들이 그러니까 자기 집의 제사 말고 국가와 관련되고 마을과 관련된 제사들이 있어요. 그 도시랑 관련된 그러니까 성황제라든지 이런 거 다 관리가 제주예요. 따로 그거를 하는 뭐 무당이 있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관리가 보직에 의해서 제주가 되는 겁니다. 뭐 당연직으로 요즘으로 말하는 당연직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사장이거든. 그 제사의 리더가 관리야. 집안의 가장인 동시에 관리야. 이게 효하고 충도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집안에서는 가장이고, 그럼 효와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관리가 그 역할을 한다고. 똑같은 연결고리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종교인은 뭐 해, 도대체? 종교인은 뭐 하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역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유교 문화 때문에 종교가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그러니까 조상숭배가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종교의 발전을 막고 그 다음에 사람이 현세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얘기한 거예요. 현실적인 데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나 철학적인 거나 이런 쪽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동아시아가 현실적인 쪽으로 계속 가거든. 현실에서 제일 좋은 건 두 가지래. 권력과 돈. 시대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더 셉니다. 권력 무상한 거는 우리가 한국 대통령사를 보면 알 수 있지. 권력 무상이지. 권력 무상이지. 다 뭐 들어갔다 나오신 분도 있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권력이 있을 때 좀 돈하고 연결시켜 놓으려고 해서 재벌을 만들어 줬더니 이혼이지. 뭐 그런 집도 있고, 뭐 그런 집도 있고, 다 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저게 더 중요한 거고, 돈이 더 중요한 거고, 예전에는 권력이 있으면 한 방에 돈들이 날아갑니다. 국제상사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옛날 얘기 아니야. 여러분 보셨던 그런 정도 얘기. 만약에 그게 조선시대나 북한에서라고 생각을 해봐. 중국도 마찬가지잖아. 마윈이 돈의 신, 뭐 이 정도까지 불리고 마윈이 한동안 떴었거든요. 시진핑한테 그 정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요 한마디 입 털었다가 지금 시골에서 밥 깔고 있다는. 아니야.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야. 여가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마윈이 사라졌어요. 그거 시진핑 정책에 대해서 시진핑을 비판한 게 아니고 시진핑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분위기 파악 못한 거지. 그게 공산주의 국가라서 정치 권력이 훨씬 세니까 나타나는 거고,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그거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보면 되죠. 쌍욕을 박으면서, 나 그거 보면 진짜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 전 세계 제일 돈 많은 사람, 일론 머스크가 압도적 1위입니다. 그냥 이렇게 엇비슷하게 1위가 아니고, 그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호 순위 1위가 압도적이에요. 예전에는 비슷해서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어. 지금은 못 뒤집어집니다. 그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압도적 1위 기업입니다. 시총 기준으로 압도적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 대통령 중에 저렇게 센 사람도 있나? 말을 아무렇게나 바꿔도 아무도 말을 못하더라. 조약은 개뿔 뭐 우리나라 지금 또 돈 뜯기게 생겼잖아. 한미 주한미군 그 방위비 올려 이러면 그것 때문에 혹시 저놈이 올릴까봐 싶어서 바이든 때 조약 다 해놨는데 그런 게 어딨어? 올려 이러면 끝이에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뭐 조약이고 다 필요 없어.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과 돈을 가진 사람이 쌍욕을 받고 싸우는 그게 민주주의죠. 야, 중국에서 그랬으면 일론 머스크가 신선이 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종적이 묘연해. 중국이나 러시아 같으면 그렇게 될걸? 중국도 거기 시진핑에 약간 이렇게 대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경쟁자들 다 숙청됐죠. 비리 혐의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고위직까지 올라갔는데 털면 비리가 안 나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그래 공산주의 국가인데. 예. 우리나라도 탈탈 털면 뭐 나올걸. 그리고 몰라. 지금 올라가는 사람 중에 안 털릴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래서
아니 아예 작정하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분은. 근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다 뭔가 있어. 시절이 그랬는데 뭘. 예. 예, 그 시절에 100% 청렴하기는 쉽지 않죠. 자,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웃기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희정승이 청백리처럼 묘사된 거. 그 지저분한 놈이요. 지저분한데 얼마나 이놈이 지능적이냐면 그렇게까지 이미지까지 만들어낸 거야. 이해가 돼? 더 악질적인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해먹은 놈보다 더 악질적인 놈이거든. 그러니까 참 지능적이지. 그러니까 그거 있거든. 크게 해먹다가 걸려가지고 요번에도 은행에서 돈 엄청나게 빼먹고 몇천 원인가 빼먹고 걸린 사건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안 빼먹는데 사부작 빼먹어가지고 잘 안 보이게. 그리고 자기 정년퇴직할 때까지 안 걸려.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거 보고 있으면 그 경남은행인가 터졌잖아요 이번에. 예. 그 전에 그 신문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진짜 그 경리가 회사를 말아먹은 오스템 임플란트. 경리가 혼자서 회사 돈을 다 빼먹고 튀었는데 야 그걸 아무도 몰랐대. 참 그런 거지. 그래서 불교가 독립적으로 동아시아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 제사문화랑 관련이 돼요. 그래서 불교가 발전할 때는 제사가 약합니다. 제사고리가. 그리고 불교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요거랑 싸울 게 아니고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자라고 한 게 우란분절. 우란분절. 그래서 절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란분절. 우란분절하고 예수제는 다른 겁니다. 예수제는 산 사람이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요거는 사망보험 드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제는 사망보험에 해당. 사망된 뒤에 내는 겁니까? 아니요. 그 전에 내야죠. 그 전에 내야죠. 그리고 우란분절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산 사람과 관련된 거. 산 사람과 관련된 거. 이건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거.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목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리고 요 예수제는 예수시황 생칠경이라는 경전이 기본입니다. 예수시황 생칠경. 미리 닦는다. 살았을 때 미리 닦는다는 뜻이고, 예수는 시황은 염라대왕을 비롯해서 10명의 왕들 한번 해볼까? 내가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또 한번 해볼까?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시황 외우고 있나? 진강대왕, 소강대왕, 송제대왕, 태산대왕. 이게 순서가 맞는지는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염라대왕, 오관대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오도전륜성왕. 오도전륜이 있고, 말 시키지 마. 지금 3명이나 3명이나 모질르네? 가만 있어봐. 진강대왕, 초강대왕. 저 송제대왕 했잖아. 송제대왕. 변성대왕. 진강대왕 있잖아. 변성대왕. 태산대왕이고. 평등대왕. 평등이 염라대왕 그 별칭인데. 평등대왕. 한 명 남았네? 한 명 휴가 갔나? 도시대왕. 도시대왕. 이렇게 해서 10명. 10명이
미리 닦아서 저 10명한테 Y로를 써서 잘 보이면 미리 눈도장을 잘 찍어 놓으면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딱 일이 닥쳤을 때 가서 좀 봐주세요. 이거보다 미리 접니다. 이걸 계속하면 눈도장 찍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일 닥쳤을 때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거면 예수제를 미리 해놓으면 49제를 죽은 뒤에 안 지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미리 땡겨서 했으니까. 근데 49제는 단독이고요. 예수제나 우란분제는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다르지. 그러니까 예수제나 우란분제는 뭐 10만 원을 넘지 않아요. 최대 맥시멈 10만 원을 넘지 않아. 근데 49제는 한 번만 해도 한 2, 300원 달락할걸? 7번 다 하려면 500 갖고도 안 돼요. 500 갖고 하면 진짜 원가가 될걸? 500 정도가 거의 한 원가 정도 나올걸? 몰라. 아예 그냥 기계적으로 굉장히 재가 많은 데서 시스템이 있고 아예 직원까지 상주하고 있어. 이러면 원가 부담이 줄고, 만약에 그냥 돌발로 계속 해야 돼 라고 하면 이거 원가 부담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상 한 번 차리는데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30만 원 갖고 안 될걸? 아니 집에서는 돼. 집에서는 과일이랑 조금 사니까. 근데 절에서는 이렇게 올리잖아? 그러면 과일 과자값만 해도 안 돼. 그게. 게다가 그거 차리는데 뭐 인건비 있지. 그 다음에 그 뭐 끝나고 뭘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저거 하면 못 해요. 못 해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아. 그런 정도예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저는 뭐 쟤를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권해가지고 뭘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까놓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익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49제는 자가용. 그러면 언제 하는 겁니까? 돌아가신 직후에 49일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합동으로 할 수가 없어. 합동이 불가능해. 물론 뭐 저 예전에 오대양 사건처럼 다 함께 돌아가시면 합동도 되지. 그럼 부부가 49제 비용을 절약하려면 같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렇게 근데 부부는 오래 사신 부부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럼 먼저 갈게. 믿고 간다. 나는 안 가지. 나는 안 가지. 그래서 좀 위험해.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비용 차이도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제를 지내고 나면 그 리셋되는 거거든요. 리셋되는 거. 일종의 내가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가 좀 버벅거려. 지금도 저도 그런데 그 이제 참다 그거를 한번 밀거든. 처음 이제 공장 출시 상태로. 핸드폰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꾸는 것만큼이나 짜증이 나거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다 재설정을 해야 되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참고 하다가 그걸 한번 밀어. 왜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느려지고 스마트폰이 약간 형이상학적이 되고 철학적이 돼서 사고가 많아지는가, 생각이 많아지는가? 내가 뭔가 쓰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깔끔하게만 다 쓰면 그렇게까지 안 될 거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자꾸 뭐 고지혈증이고 혈관에 뭐가 막히고 네가 먹는 무언가에 문제가 있을 거야. 아니 그렇지 않을까? 네가 좋아하는 음식에 어떤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배가 나오고 뭘 어떻게 하고 너의 식생활에 무언가가 있을 거야. 아니 그렇잖아. 근데 그 변화를 다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냥 약 먹고 말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비유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숙변 오래 묵혔다. 오래 묵혔어. 오래 묵혔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청소를 하는 거야. 장 청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싹 긁어냈어. 긁어냈어. 그러면 숙변이 없죠. 아니, 맞잖아. 숙변이 없어. 그때 죽으면 숙변이 없는데, 그 다음날 내가 이제 제거했으니까 밥도 먹고 좀 이렇게 해서 살다가 죽었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있겠지. 그래서 예수제를 해도 49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제 끝나자마자 죽어. 그럼 49제를 안 해도 돼. 이해가 돼? 그 얘기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예수제하고 49제는 다. 그러면 49제를 할 거면 예수제를 하는 건 돈이 뛰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하러? 아니, 반대의 원리도 가능하잖아.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한다고 그걸 자잘하게 해. 그러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미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미루면 공장 출하 상태로 돼.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내가 쓰면 또 뭔가 문제가 또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누적되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9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예수제를 뭐하러 무시하냐? 차라리 그냥 우란분제로 49제로 한 방을 끝내면 되지. 돈 들일 거. 야, 내가 예수제 같은 거 절약해서 49제 비용을 만든다. 10만 원씩 적금 들어서 내가 49제 비용 쓸 거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냐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는 걸립니다. 그러면 왜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경감되죠. 경감되죠.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코로나 백신 4번 맞고 코로나 3번 걸린 분. 있어. 내가 그러기도 힘들겠다 그랬다. 내가 그런 사람하고 딱 두 종류 사람이 희한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되는 사람 받고, 또 한 종류는 뭐냐면 백신도 한 번도 안 맞고 뺀돌거리면서 어디 나가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 끝까지 안 걸렸어. 있어. 우리 요 안에도 있잖아. 노미영 보살님 그거 아니야? 내 주변에 몇 명 있어요. 그런 분이 몇 명 있어. 끝까지 버티고. 그런 분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측할 수 있는 범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몰라. 나는 자연이다처럼 혼자서 살면 가능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 쉬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으라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1차 접종, 2차 접종,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접종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으니까 3차, 4차는 좀 풀어줬지. 맞잖아.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그전에는 식당 들어갈래도 그걸 찍어야 되고 막 이랬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제를 하면 그 다음에 큰 일을,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건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돼버리면 저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수도 치우듯이 조금씩 이렇게 치워 놓으면 꼭 싱크대나 안 그러면 배수구가 세면대가 막힌 뒤에 뚫으려고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배수구 뚫는 거를 다 안 막혔어도 좀씩 이렇게 붓는 습관을 들이면, 그러면 그게 끼는 것들을 좀씩 빼가지 않을까? 어때? 그럴 것 같지 않아? 그게 예수제. 그게 예수제. 그게 예수제. 그게 예수제. 그리고 갔는데, 돌아가셨는데 49제는 딱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49제는. 그러니까 그 기간 지나면 죽었다 깨나도 49제를 못 해. 그래서 백중이 49제냐? 미친 행동입니다. 백중은 49제가 없습니다. 백중은 천도제예요. 몰라. 백중이 49제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때 딱 죽어가지고 49일이 7월 보름이네요. 야, 그거는 가능하다. 근데 일반인으로 그거 맞춘다는 게, 그 쉽지 않지. 그래서 백중과 49제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49제는 특별하지 않으면 다 단독밖에 가능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49일간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됐는데 49제 해줄 수 없습니까? 불가합니다.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날짜가 안 맞는다니까. 날짜 분계선을 넘어가면 돼. 비행기를 타고 날짜 분계선을 넘어가서 전날로 돌아가. 전날로 돌아가. 달력을 바꿔. 아니 달력을 바꾸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서 날짜 번개선을 넘어가. 하루니까 미친 듯이 가는 거야. 그 정도를 해야 버는 거야. 그리고 모든 제사는 장소랑 관련된 게 아니에요. 장소랑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주소 이런 건 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장소랑 관련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이사 가서도 제사 지냈잖아. 그거는 청혼이라고 하는 혼을 부르는 것과 관련되는 거지 그거랑 관련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49일이 넘어가면 49제를 다시 할 수 없어요. 다시 할 수는 없어. 근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천도제, 하나는 우란분제. 우란분제. 우란분제는 합동으로 해서 테일러 스위프트 뭐 그런 분들 있잖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영웅 같은 분들. 임영웅은 개인 그거는 안 한다던데, 그냥 콘서트만 한다던데, 임영웅 나올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란분절이죠. 어떻게 보면 단체로. 근데 나는 임영웅이 꼭 개인은 안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 왜? 겁나 많이 주면. 그러니까 조금 주니까 그렇지. 요번에 그거 나왔잖아. 페이스북, 메타에서 인공지능 그 전문 기술자들을 영입하는데, 와, 나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 돈을 얼마를 준다고 나왔냐면, 계약금이 얼마냐면, 1,000억, 2,000억이에요. 최고급을 뽑는데, 이제 별들의 별을 뽑는 거야. 근데 1,000억, 2,000억을 준대. 계약금을. 그러면 이직하죠. 야, 이직하죠. 야, 그 기업을 하나 세우겠다. 온갖한 기업은 세우겠다. 연봉으로. 아니, 맞잖아. 참, 뭔 돈을 그렇게 주나. 그리고 그게 버틸 수 있나? 난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한대.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시대가 돼서 그거를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는 돈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지르면서 가겠다.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죠. 우리 그 예전에 그 만수르가 축구팀 인수해가지고 1등 만드는 것도 그렇게 했거든, 사실은. 전부 좋은 선수들을 돈을 많이 주고 쭉쭉쭉 땡겨가지고 1등으로 올려버렸지. 아니, 그것도 뭐 가능한 거예요. 야,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서, 이명웅 같은 분도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조금 주니까 단독은 안 한다 하지. 야, 예전에 누구 집 결혼식에 비욘세가 갔어요. 그래 축가 불러줬잖아. 비욘세도 갑니다. 왜? 많이 주니까.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줬겠지. 결혼식 축가를 비욘세가 부른다니까. 그 결혼식에 몇 명이나 있겠어. 그런 결혼식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야, 비욘세를 부르고 국가 원수급이 열 몇 명씩 가는 그런 결혼식, 가보고 싶습니다. 야, 그런 결혼식.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가지도 못해요. 지나가다가 밥 먹으러 들어왔는데요. 야, 몰라, 뭐, 결혼식 비용을 몇천억을 쓰네. 이런 분들도 있거든. 아유, 돈 많은데, 내 자식 결혼식인데, 그거 쓸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해.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예요. 일반인은 이렇게, 임영웅 콘서트 보듯이. 근데 내가 돈이 많아. 부르면 되지. 그러면 천도제.
그럼 천도제는 내가 주관을 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돈을 다 내고 내가 주관을 해서 하는 거니까 날짜도 내가 어느 정도 편한 날짜. 내가 날을 잡았는데, 우리 아버지 천도제 날을 내가 잡았는데 스님이 바쁘다고 그날은 안 된다 하던데요. 더 주면 돼. 더 주면 돼. 안 되는 게 어딨니? 비욘세도 간다니까. 비욘세도 간다니까. 뭐 행사가 중요한 게 있어. 더 주면 돼. 야, 이게 자본주의 진짜 웃기는 거예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 이상을 배상할 수 있게 해줘버리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언제나 그 한계 안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다르면 괜찮아. 그거 있잖아. 일론 머스크가 저 트럼프 당선될 때 쓴 돈이 뭐 4천억인가 5천억인가를 썼대잖아. 그거 후원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그 드린 게 아까워서, 쌍욕 못 할 것 같은데, 쌍욕을 하는 순간에 그 드린 건 다 날아가는 거잖아. 근데 뭐 그분은 뭐 500조 재산이 되니까 그거 날려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트위트 인수할 때, 개인 돈으로 그냥 55조 내고 끝냈대잖아. 아유, 그 개인 돈으로 그냥. 우리는 은행에 가서 1,000만 원도 잘 못 찾아요. 찾으려고 그러면 지랄을 해요. 야, 내 돈인데. 내가 그거, 나 처음 알았다니까? 저번에 제가 저 성지순례 가는데, 이제 두 번 있었다, 두 번. 한 번은, 여행사 사장님이, 현찰로 좀 주시면 좋은데요. 아니, 뭔 뜻인지는 알지? 그래서, 뭐, 돈 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럼 찾아서 드릴게요. 뭐, 사장님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냥 드릴게요. 갔더니, 빠꾸 맞았죠. 빠꾸 맞았죠. 그래서, 내 돈인데 왜 안 줘요? 그럼 뭐 소송을 걸든가. 아니, 안 줘. 진짜 안 줘. 아니야. 그 한도 문제도 아니고, 하루에 뭐 얼마가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하면 뭐 적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때 그 여행비가 돈이 많으니까 몇 천만 원 냈었거든. 그러니까 안 줘. 갖고 하루하루 오든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와서 조금씩 찾아가든가 뭐 이런 식이야. 진짜.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전에 제가 작년에 그 운남 가서 그 뭐 송이 먹는다고 공금을 그때 진짜 많이 가져갔어요. 그 송이값을 공금으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중국 돈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또 바꾸려고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러면 제가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아서. 야,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그래서 지금 의외로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뭐 돈을 안 넣는다는 둥, 은행에 돈을 안 넣는다는 둥, 뭐 방에 쌓아놨다는 둥, 그런 분들 친하고 싶습니다. 친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있고. 아니, 있어. 그리고 이제 그거 하겠다는 거잖아.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에서. 그걸 날려버리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우란분절하고 천도제는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제는 살아있는 사람, 우란분절, 천도제, 이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우란분절, 천도제. 이건 돌아가신 분. 요거는 단체 합동. 요거는 개인.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란분절은 49제가 되면 안 돼. 요거 말고 49제. 49제 개인.
49제는 그러니까 나 근데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49제를 지내다 보면 가족이 뭐 주말에 밖에 못 와요도 있고, 뭐 주말에 맞춰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장인이나 이러면. 그래도 마지막 49일 날은 무조건 맞춥니다. 그걸 안 맞추면, 그러니까, 절에 뭐 행사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전, 오후로 하더라도 49일은 맞춥니다. 왜? 이건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천도제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란분절은 백중, 7월 15일 날 합니다. 이건 날짜가 박혀 있는 거예요. 날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란분절과 관련해서는 우란분경, 목련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기본 요 배경이 되는 거고, 예수제는 예수시황 생칠경이 기본 배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제는 마치 코로나 백신 맞듯이 맞아서 약간 경감시켜 놓는 거고, 나를 경감시켜 놓는 거고, 왜? 죽은 뒤에 49제를 하든 뭘 하든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연예인들이 좀 덜 늙는 거하고 보살님들이 너무 갑자기 젊어지시는 거하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조금씩 하면 되는데, 다 모아놨다가 한 방에 막 시계 땡겨가지고, 눈이 안 감아져요. 뭐 어쩌고 막 팽팽해도 너무 부담스럽게 팽팽해져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잘 되면 좋은데, 뭐 잘못돼가지고, 거기 갔더니 눈이 안 간 거예요. 이러니까 한 3개월 지나면 감깁니다. 이랬는데 1년이 지나도 안 감겨. 있어. 근데 연예인 같이 그냥 그때마다 조금씩 하면 그런 거는 없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 양촌이 파마하듯이 안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어차피 살이 처지니까 이빨이 당겨주세요. 라고 막 이빨이 당기니까 제가 당기는 건 자신 있습니다. 이러면서 쭉 당겨 놓으니까 막 눈썹이 여기가 붙어가지고. 나 전에 그 얘기 해줬잖아. 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보살님은 눈썹이 맞박에 붙었어요? 나는 그게 진짜 몰라서 했던 얘기예요. 참고로 스님들은 못 당겨요. 왜? 이게 있잖아. 여기를 당기는 거거든. 여기를 당기고 머리로 가리는데, 이걸 밀어놓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국이 남을 건데, 그래서 밑에를 당겨야 되나. 밑에를 당기면 이제 입이 처져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요 예수제라고 하는 거는 그 연예인이 그때마다 이렇게 문제 안 생겼을 때도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49제는 이제 맨 마지막에 한 방에, 그리고 그때도 처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 안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대. 말 안 듣는 놈이 있거든. 좋은 걸 하라 그래도, 우리도, 내가 그거 예전에 그 얘기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저는 진짜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낼지 안다니까. 나는 그게 관심법으로 보인다니까. 난 관심법으로 선생의 마음을 내가 안다니까. 진짜야. 네가 무슨 문제를 내겠다. 손바닥 안에 보여요. 그게 공부가 어느 정도 이상 된 사람은 그 내용이 이제 말하는 게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네가 거기서 어떨 건데, 네가 움직여서 뭘 어떨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학부 2학년 때부터 박사 과정까지 7년 동안 A뿔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보인다고, 이게 쫙 보여. 뭐뭐를 중요하다고 저 사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때 지능적이었거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선생님이 요즘 어떤 논문을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까지 생각을 해. 그거를 다 검토를 해. 그러면 시험 문제를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내든지 그 내용이 들어가잖아? 그럼 점수가 확 올라가요. 자기가 지금 거기 꽂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사람이 기존에 어떤 논문을 썼고 요거까지 쫙 리스트를 뽑아야 돼. 그 사람을 분석해 버린다니까. 그러면 거의 못 도망가요. 거의 못 도망가. 그런 정도는 해야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준 것만 갖고 아유 예 이래가지고는 잘못하면 이게 삑살이 난다니까. 그래서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나오더라도 그런 얘기를 가지고 풀어가면 그 사람은 굉장한 친밀도를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진시황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리거든. 폭군이라는 평가도 있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중국은 유럽처럼 저렇게 다 찢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도 그 사람 성향에 맞춰서 답을 써야 되는 거야. 네. 그게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관심법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딱 아는데 옆에 딴 사람이 너무 엉뚱한 걸 하고 있겠어서 그거 아니고 이거 요거 나온다. 안타까워서 가르쳐 주는 거지. 예. 그랬더니 그 말대답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안 나오면 어쩔 건데.